다음은 정치권 소식인데 요즘 정치권, 부동산과 정치가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치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구설이 좀 이렇습니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세 사는 세상 나쁜 현상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남 민심에 불지른 여당이다. 자, 여당 임대차법 발언 논란 증폭. 그러니까 야당의 한 인사가 본회의 때, 야당원이 본회의 때 정부의 임대차법 이런 정책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전세 사라집니다. 이런 정책이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죠. 연설 통해서. 자, 그에 대한 비판을 여당 의원들이 내놨는데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월세 사는 세상 나쁜 현상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보면은요 주택 한 채 오피스텔 그러니까 부동산 좀 여러 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월세 얘기를 하니까 이게 후폭풍이 일었어요. 통합당은 공감 능력 제로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그 내용 좀 더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렇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인가요?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며칠 됐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어떤 연설을 하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화면,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자, 저 연설 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뭔가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조금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범계 의원입니다. 유니스 관련해서 뭔가 지적을 하다가 이상한 억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억양. 이 얘기로 특정 지역 비하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밑줄 그어 있죠? 박범계 의원이 역시 이제 SNS상에 본인의 의견을 주장을 올린 건데 그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을 비판하다가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주목받은 이유를 두고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한 억양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상한 억양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까?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꿨는데 이미 뭐 다 공개가 됐죠. 자, 여기입니다. 통합당의 주류인 영남 지역 사투리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박범계 의원은 그런 거 아니다. 사투리 뭐 비판하고 조롱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미 뭐 논란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뭐 다른 의원들도 역시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여당 의원, 뭔가 윤희숙 의원의 그 본회의 연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뒤에서부터 얘기하자면 예. 박범계 의원이든 뭐 여당 의원들이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윤희숙 의원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연설이 5분 짧지만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날까지 벌어졌던 야당 의원들의 고함을 지르고 거의 뭐 몸으로 맞기 직전까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동물국회 가기 직전까지의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실망감 예. 이랬는데 이 본회의에서의 반대 토론에 오히려 차분하게 나와서 논리적으로 이번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윤희숙 의원이 예. 주목을 끌었어요. 예. 다만 윤희숙 의원도 나중에 이제 공격을 받은 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솔직하게 저는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동시에 임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예. 얘기를 솔직하게 했다면 훨씬 더 공감을 오. 얻었을 거다. 근데 예. 바로 또 그런 점을 예. 여당 의원들은 딱 집어내서 예. 당신은 임차인이 아니면서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가짜 임차인이면서 왜 예. 임차인 행세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제 이러다 보면 인신공격이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박범계 의원은 몇 걸음 더 나가버렸죠.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까지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예. 정작 너는 비판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집이 몇 채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부동산이 여러 개다. 뭐 이런 뜻까지 나왔어.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상원 앵커가 좋은 표현을 했어요. 부동산 정치가 지금 벌어지고 예. 있어요.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간에 서로 예. 상대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공격의 핵심은 너는 왜 돈 많으면서 너는 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법을 만드느냐 또는 예. 이런 주장을 하느냐. 인데 제발 이런 마녀 사냥은 정말 그만하십시오. 제가 무슨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을 예.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 본질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본질 가지고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게 예.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 예. 이렇게 당신은 왜 부동산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반대쪽에 서서 이런 정책을 펴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이건 서로 어찌 보면 싸우다가 예. 너 왜 반말하느냐 가지고 엄한 길로 가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당 의원들 박범계 의원이든 또는 뭐 윤준병 의원의 월세 문제 이거는 예. 논리적으로 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자가 보유율이 60% 전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 38에서 한 40% 정도는 임차 관계에 얽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임차 관계에 얽혀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원에서든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정부 여당은 지금 이번 임대차 3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는 예. 지금 이 시점에 이 기준으로 예단을 할 게 아니라 예. 조금 지켜봐야죠. 예. 지켜봐서 실제로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조성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예. 시장이 조성이 되는지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아니면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마무리된다고 하는 전월세 신고제 예. 이 신고 역시 지금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38%에서 40% 정도가 예. 지금 전세 내지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데 그중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비중이 전세인지 어느 정도가 월세인지 대략 지금 기류를 보면 신규로 계약을 맺으려고 예. 하는 쪽은 전세 찾기가 어렵잖아요. 상당 부분 월세로 돌아섰거든요. 예. 이미 시장은. 예.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채, 세 채 아니면 한 채라도 임대인이 충분히 보증금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임대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따져서 예.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윤준병 의원이나 예. 박범계 의원이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면 굉장히 사실 좋은 모습으로 서로 예. 논리적인 논쟁이 됐을 텐데 인신공격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아버렸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예. 끌고 가려면 이렇게 예. 논리적으로 서로 숫자를 제시해서 논쟁을 해 나가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책은 논리 싸움이죠.
서로 주장을 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더 타당한가 그리고 누가 더 여론의 지지를 받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인 다툼을 하는 게 원래 정책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거거든요. 관련 기사나 마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이런 표현 좀 많이 등장을 해요. 공감 능력을 문제 삼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전세난 지적에 월세가 나쁜가? 공감 능력을 잃은 민주당이다. 역시 같은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야권 비판 반박하다 역풍이 불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도 돼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해진 이유 그리고 예. 논리도 부족해진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예. 논리의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성의 바탕으로 하지 않고 지금 당 지도부를 편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 결국엔 어거지 논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 지도부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리고 예.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기보다는 예.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기경호의 역할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박범계 의원이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예.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 판사 출신이어서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도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도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어서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정책에 대한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러한 어거지가 나온 것은 바로 그러한 근저에 깔려있는 편들기에 기인한 것이다. 근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만 편들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 예. 국민들이 아쉬워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편들기만 하다 보면 어거지 논리가 나오고 어거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제발 이제부터라도 이성을 찾아서 국민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부동산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예. 정치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주기식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전세 매물은 감추고 예. 감춰지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많은 세입자들의 주관정권은 예. 저 하늘로 달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부나 여당이 이 예. 부분에서 지금 한번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예. 자꾸만 혼자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복수성의 원리를 기초로 합니다. 예. 서로 다른 두 의견이 만나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을 예. 바로 기초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쪽이 정하는 대로 예. 따라오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주거 안정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 정권 안정을 위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정권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예. 지금 당장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뭡니까? 전세가 달아나고 예. 월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월세로 살면 어떻습니까? 매달 나가야 하는 현금이 엄청나다는 예. 것이죠. 오늘 이렇게 월세가 왜 나쁘냐고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 예.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현금이 많이 나오는 월급쟁이 출신들이죠. 예. 더구나 그냥 일반 월급쟁이 아니라 예. 현금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절대로 체불임금이 나오지 않는 예. 그러한 직장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 이러한 분들이 과연 서민들이 오늘 월급 나올까, 내일 월급 나올까, 현금 걱정에 밤새우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데 지금 여당 의원분들이 뭔가 지적을 하다 역풍을 부른 지점 중에 하나가 막상 보니까 본인들은 부동산을 여러 건씩 보유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어디서 비판을 하는 건가? 뭐 이런 역풍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사실 이런 시각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마치 죄인이다. 뭐 이런 시각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예. 모든 그 행태가 예. 정책을 보지 않고 사람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예. 그 사람의 능력이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받겠지만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소양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집이 5채 갖고 있다 한들 예.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책을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아. 집이 한 채뿐이지만 무능한 사람이 만드는 정책을 국민들이 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지금 하는 행태는 모든 사람의 행태를 예. 능력과 지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판단해야지 예. 그 사람이 뒤에 갖고 있는 집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이 몇 장이냐 이러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제대로 된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생산의 측면에서 그러한 잣대로 자꾸만 생산을 본다면 예. 결국 저는 실패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건 자꾸만 청와대가 뭐 참모들한테 다 팔으라고 예. 집을 그리고 뭐 어떤 특정 광역자치단체는 예.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모두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어라고 예. 하는데 예.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의 생산과 개발의 근거가 될 것이냐. 그렇다면 집 한 채 남기고 예. 아부하는 공직자가 더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정책 개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국민은 바로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집 없는 공무원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논의의 방향이 좀 이상하게 묘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오늘 신문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통합당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역풍을 받았으니까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미래를 봤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띄우지만 하고 점점점 돼 있어요. 뭔가 좀 여지를 남겼죠? 임대차법 논리 정연한 비판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 이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통합당 입에서 빨갱이만 떼어내도 메시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주로 이제 뭐 어떤 정책적 비판을 하거나 여당 비판하거나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견을 내놓을 때 자꾸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종종.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 윤희숙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하네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나왔던 다른 입장이나 논평을 보고는 통합당 입에서 빨갱이만 떼어내도 메시지 좋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조대진 변호사하고 최인영 변호사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당 왠지 뭔가 기회가 온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 또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인영 변호사. 네, 축구나 정치나 예. 골 넣고 나서 5분이 위험하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적인 그 어떤 축구 게임으로 보면은 예.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주도로 이어졌고 실질적으로 뭐 점수로 말한다면 거의 뭐 5대 0에 가까운 정도의 예. 어떤 스코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임기의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가는 이 순간에 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는 이번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주위에 있던 많은 그 SNS에 봤을 때도 예. 이 그 윤희숙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든 예. 통합당 지지자든 간에 상관없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울림이 컸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 한때는 예. 뭐 박범계 의원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그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의 어떤 사투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그 특정 지역의 출신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었습니다. 본인은 그런 특정 그게 지역 아니라고 사투리를 변형한 거 아니라고 그 맥락을 얘기했어도. 보면 국민은 누구나 판단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그 좋은 어떤 흐름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그 조영 통합당 그 원내대표가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정책으로 다시 미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으로 해서 한번 함으로써 예.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중권 의원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예.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가지고 가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칼날을 야당인 통합당 의원으로 통합당 쪽으로 했는 것은 예. 결국 통합당 야당이 견제하려면 제대로 하라라는 어떤 민심의 한 방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쓴 것처럼
골 넣고 5분, 오히려 1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계속 밀리다가 한 골 넣은 다음에 예. 오히려 2골, 3골 먹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원내에서 계속 싸울 것인가, 예. 원외로 나갈 것인가 이 예.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지만 정책에 천착하는 그를 통해서 중도의 표심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야당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뭐 윤희숙 의원이 뭐 어느 정도 예. 좋은 의견을 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윤희숙 의원이 뭐 발언 내용을 보면 예. 뭐 논리적인 흠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법 탓에 전세가 실종된다는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걱정들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이런 논리적 비판도 그러니까 본인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전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예.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못할 것만을 조금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기회가 뭔가 오는 듯하지만 그 기회가 본인들이 만든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묻고 있는 그래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예.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자신들의 건설적인 뭐 정책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 좀 더 호감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괜히 그 상대방이 자살골 넣기를 기다리지 말고 본인들이 진짜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옆에 당 덕 그만 보고 스스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어요. 최인영 변호사께 짧게 이 얘기 드릴게요. 지난주 한 말까지만 해도 이 통합당 내에서 이거 민주당의 이런 입법 약간 이렇게 뭐 밀고 나가는 거 이거 속수무책이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장외투쟁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장외투쟁 얘기는 쏙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를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토위라든가 예. 법사위라든가에서 소위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축조심사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법의 핵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예. 법을 정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 그 취임 연설사 같은 경우에도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 결국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 그 가운데서 그 핵심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사실 그 법의 예. 정당성을 지켜야 예.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야당의 목소리가 기어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장외투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지만 근데 다만 장외투쟁에 대해서 그동안 여론이 그다지 좋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벌써 지난 예.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예. 사실 많은 그 여론의 어떻게 보면 질책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예. 현재로서는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는 원내에서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외투쟁 쪽은 조금 힘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오늘 기사에 좀 실려 있습니다.